소화가 안 될까봐, 혈당이 조절이 안 될까봐 미리 음식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이 계시는데요. 올바른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영양사 김준경, 박미나입니다. 오늘은 췌장암 진단 후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박미나 영양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으면 환자분들이 특히 영양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따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췌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 내에 영양소를 소화시켜주는 소화효소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거든요. 따라서 췌장이 아프면 설사, 통증, 소화불량과 더불어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또 수술 후 회복 중이거나 항암 치료 시의 부작용 등으로 음식을 잘 못 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환자분들께서는 그때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많이 고민하고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췌장암을 진단을 받으면 환자분들이 소화가 안 될까봐, 그리고 혈당이 조절이 안 될까봐 미리 음식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이 계시는데요. 올바른 방법일까요? 아니요, 미리 음식 조절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 그때 음식 조절을 하시면 되세요. 저도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더라도 소화가 잘 안 되면 잘 먹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미리 음식 조절을 하기보다는 소화가 잘 된다면 골고루 가리지 말고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소화가 안 된다면은 그럼 어떻게 먹어야 좋은 영양 섭취를 할 수 있을까요? 소화가 잘 안 될 때에는 질기거나 거친 음식이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잡곡이나 질긴 나물들이 그럴 텐데요. 이때에는 잡곡밥 대신에 쌀밥을 드시는 것도 좋고, 또 채소도 부드러운 종류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췌장이 아프면 특히 지방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럴 때에는 부침이나 튀김과 같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보다는 삶거나 구이, 조림과 같은 기름 사용량을 줄여서 사용하는 조리법을 사용하신다면 소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담백한 잔치국수나 쌀국수와 같은 국수류도 소화에 나쁘지 않습니다. 국수도 드실 수 있는 거네요. 그럼 밀가루를 활용한 이런 카스테라나 소보루빵이나 이런 빵 종류도 가능할까요? 평소에 그 밀가루 음식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지만 췌장이 아프다고 해서 밀가루가 소화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세요. 밥과 비슷한 열량을 내기 때문에 열량 보충에 도움이 되기도 하십니다. 다만 설탕이나 기름이 많이 들어간 종류들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따라서 식빵이나 모닝빵과 같은 담백한 빵류에 해산물, 계란, 채소들을 곁들여 드시면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환자분들 중에 진단 받고 나서 이제 진료 오시기 전까지 소고기 안 드시고 돼지고기 안 드시고 이렇게 고기를 제한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이 계시거든요. 네, 고기는 먹어도 되는 걸까요? 저도 많이 질문을 받는 음식 중에 하나가 고기인데요. 드셔도 됩니다. 고기는 면역력이나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고 또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량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좋은 음식이에요. 다만 가공육을 포함해서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발암의 원인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기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하시고 소화가 잘 안 될 때에는 기름이 적은 종류로 드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채소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좀 더딘 음식 중에 속하잖아요. 또 질기기도 하고요. 근데 채소가 또 항암에는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환자분들이 치료 받으실 때 소화가 안 돼도 억지로 뭐 비빔밥을 많이 드신다거나 평소보다도 채소의 양을 늘린다거나 해서 좀 과하게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좋은 음식일까요? 채소는 섬유소나 비타민이 풍부하고 또 열량도 낮아서 좋은 음식으로 많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나의 상태에 맞게 적응이 잘 될 수 있는 음식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수술 후 회복기이거나 혹은 스텐트 삽입과 같은 치료를 한 후에 채소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불편감이 생기기도 하고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또 간혹 과일이나 채소에 너무 치우쳐서 드시는 분들 중에 열량 섭취가 너무 떨어져서 체중이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치료를 받기 힘든 영양 불량 상태가 되기 쉽거든요. 따라서 채소에 치우치게 먹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식사를 잘 못하는 환자분들이라면
본인의 불편감을 관리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겠네요. 뭐 채소도 내가 질긴 음식을 잘 못 먹는다면 부드러운 뭐 무나물, 호박나물 이런 것들로 좀 활용을 할 수 있고, 버섯도 뭐 양송이 버섯 같은 거 부드러우니까 좀 드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고기도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적당한 음식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시겠고요. 더불어서 식사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입맛에 맞게 맛있게 양념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균형적인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소량이라도 골고루 자주 드실 수 있는 그런 식행동의 변화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거든요. 또 그 밖에 환자용 식품을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를 잘 하는 분들이라면 따로 가리지 않고 잘 드시면 될까요? 네, 소화가 잘 되고 식사를 잘 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히 음식을 가려 드실 필요가 없이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소화가 잘 되는 경우엔 그래도 뭐 빵이나 쌀밥보다는 과일, 뭐 채소, 잡곡밥의 형태가 좀 더 좋지 않을까요? 소화가 잘 되시는 경우라면 거친 음식을 제한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따라서 잡곡, 채소, 과일과 같은 음식을 골고루 드신다면 다양한 항암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식사를 잘하는 경우에는 좀 더 좋은 식사요법이 있을까요? 췌장암은 물론 유전적인 요인들을 무시할 수 없지만 흡연, 비만, 당뇨, 만성췌장염과 같은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체지방이 과다한 비만은 췌장암의 강력한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한 경우라면 체지방을 줄여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식사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비만이 췌장암의 강한 요인이군요. 좋은 음식이나 나쁜 음식이 비만 관리할 때 좀 있을까요? 특별히 나쁜 음식이라고 한다면 체중을 많이 늘리게 하는 음식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지나치게 달고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시거나 과식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것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평소에 고기를 많이 드시고 채소를 적게 드시는 편이셨다면 고기를 좀 줄이고 채소를 더 많이 드시면 좋겠고, 지방이 많이 함유된 고기보다는 생선, 해산물, 두부와 같이 단백질 함량은 비슷한데 기름 함량이 좀 적은 부위를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췌장암의 경우 당뇨가 동반된 경우가 흔하잖아요. 당뇨를 관리하기 위한 이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당뇨가 있는 분들도 혈당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시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골고루 드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하지만 식사를 잘 못 하시는 경우에 혈당 조절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 지나치게 식사량을 제한하면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세요. 따라서 평소에 드셨던 식사량을 유지하시고 또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들은 필요하신데, 이런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의사와 좀 상의하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네, 선생님, 췌장암에 특별히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소화 능력에 따라서 음식의 종류를 바꾸거나 또는 조리법을 바꿔서 드시는 방법이 좋겠네요. 그게 좋은 음식이겠네요. 네, 혹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췌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슈퍼푸드가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음식이 좋을지 저 음식이 나쁠지 너무 고민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골고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췌장암 환자를 위한 식생활 권장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서울 아산병원에서 발간한 췌장암 안내서, 췌장암 환자를 위한 영양관리 영상, 진료보실 때 의사 선생님께 영양 상담을 요청하시면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해결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췌장암의 좋은 음식, 나쁜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환자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췌장암을 진단받고 난 후에 개개인의 컨디션이나 치료 상황이 아주 다양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때마다 좋은 음식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너무 가리거나 지나치게 제한하지 마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양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서울아산병원 임상영양사가 전해드리는 췌장암의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